자, 이렇게 해갖고 카르투시안 수도승들이 단순히 여기 포르투갈 에보라에다가만 이 와이너리를 어떻게 세웠는지가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탄생을 해갖고 이 프랑스, 스페인을 거쳐갖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래서 여기 와이너리를 세우게 되었는지, 이 스토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 모든 스토리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카르투샤의 와인들을 맛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세 개 와인이, 일단은 이 두 개는 말 그대로 카르투샤라는 이름의 와인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와이너리의 이름 자체를 이 와인의 브랜드로 달고선 파는 카르투샤라는 이름의 레드 와인이 있고 화이트 와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맛볼 이 와인은 페라망카라는 와인인데, 이 와인이 바로 포르투갈에서 컬트 와인이라는 두 개의 와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페라망카 와인인 겁니다. 근데 이 페라망카 중에서 실제 그 컬트 와인급으로 400불 하는 거는 걔네의 레드 와인인데, 그거는 가격이 조금 너무 높기 때문에 이 화이트 와인으로 오늘 준비해 봤는데, 놀랍게도 사실 이 화이트 와인은 가격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맛볼 이 세 개 와인은 일단 이 카르투샤, 그냥 카르투샤 화이트 와인이 한 20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카르투샤 레드 와인이 한 25불, 30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페라망카가 35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페라망카 화이트가 35불이라 그래갖고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게, 이 화이트 바이 페라망카도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정말 미친 맛이라고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이 와이너리의 와인들이 비비노에서도 난리가 난 게 그냥 점수, 이 평점이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와인들을 맛볼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와인 테이스팅은 순서를 조금 바꿀 거예요. 이 페라망카가 아무래도 오늘의 약간은 좀 슈퍼스타인 만큼 그 와인을 마지막으로 먹기 위해서, 그리고 이 와인이 또 이 와인이랑 품종이 같아요, 두 개가.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 와인을 비교하기 위해서 같이 먹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은 먼저 레드 와인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화이트 와인을 먹고 레드 와인을 먹는 게 일반적이지만, 저는 오늘은 이 페라망카에게 그거에 맞는 리스펙트를 표시하기 위해서 레드 와인으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시작하는 이 레드 와인 이름은 카르투샤고, 여기에 보면은 뭐 에보라라고 그 동네가 표시가 돼 있어요. 이 에보라가 그 알렌테조라는 지방 안에 있는 도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꼴레이타 2015라고 써있는데, 꼴레이타는 빈티지를 뜻하는 거예요, 포르투갈어로. 그 다음에 이제 틴토, 이 틴토는 레드 와인을 뜻해요. 이거는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똑같아요. 틴토라 그러면 레드 와인을 뜻하는 겁니다. 이 와인이 일단 빈티지가 2015년입니다. 그래서 뭐 오래되진 않았어요. 한 5년 정도 됐고, 색깔을 보면 아직까지도 굉장히 영한 와인의 색깔을 띠고 있어요. 약간 진하면서도 이 겉에 테두리까지도 색깔이 아주 밝게 나고 있고, 색깔 자체는 조금 그냥 보라색 쪽인 것 같아요. 조금 약간은 조금 진한 보라색 쪽인 것 같지만, 그러면서도 되게 뭔가 살아있는 색깔이에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젊은, 그러니까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 알코올 도수는 14.5도인데 뭐 유럽 와인들 중에서는 그래도 꽤 높은 편이죠, 알코올 도수가. 그리고 눈으로 보여지는 거는 뭐 바디감은 그냥 미디엄 정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포도가 만들어진 포도 품종은 3개의 포도 품종이 들어갔어요. 일단은 프랑스 쪽에서 넘어온 포도 품종 알리칸테 부시에가 있습니다. 이 알리칸테 부시에라는 포도 품종이 그르나시랑 그 다음에 뿌티 부시에, 이 두 개를 교배시켜서 나온 포도 품종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르나시 같은 게 있으니까 되게 프루리한 향이 있는 그러한 포도 품종이고, 그게 40%가 들어가고, 그 다음으로 또 40%가 들어가는 게 아라고네스라는 포도 품종이에요. 아라고네스. 아라곤 하면 어디를 뜻하죠? 스페인 왕국이 예전에 아라곤이라고 불렸었죠. 그래서 아라고네스라는 품종은 스페인의 템프라니오랑 같은 품종인 겁니다. 이거를 그냥 이 지역의 포르투갈 남부에서는 아라고네스라고 부르고, 포르투갈 북부에서는 틴타거리스라고 불러요. 다 같은 포도 품종이에요, 템프라니오. 어쨌든 그게 40%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가 들어가는 거는 이 포르투갈의 토착 품종인 트린카데이라, 이 토착 품종이 또 20%가 들어가서 이 3개의 와인을 블렌딩 해갖고 만든 와인입니다. 자, 그러면 향을 볼게요.
이 와인의 향에서는 일단은 정말 올드월드스러운 그러한 되게 컴플렉스한 거랑 earthiness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블라인드로 만약에 이 와인을 그냥 지금 냄새를 맡았더라면은 스페인의 리오하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이 스페인의 리오하도 물론 요즘에는 깨끗한 향이 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많은 와인들이 약간은 콤콤함이 살짝 있거든요. 근데 그게 스페인 쪽에서는 그냥 정말 되게 애교 수준의 약간 지하 공간 아니면 젖은 나무 이러한 수준의 콤콤함이 있는데 딱 그 정도입니다. 약간 새콤한 자두의 향이 있고요. 그리고 라즈베리의 향이 있습니다. 약간 유칼립터스 그리고 민트스러운 것도 좀 느껴지고요. 전반적으로 과일은 약간 좀 영한 과일의 맛이 잘 살아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맛을 보겠습니다. 와, 이 입속에 들어가니까 스파이스들이 꽤 살아있네요. 약간 후추스러운 것들이 입안에 약간 여기저기에서 그러한 뭔가 향신 같은 그러한 스파이스들이 혀를 감싸고 있고요. 태닌도 느껴지는데 태닌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젊은 태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게 막 무르익어 갖고 조금 뭔가 밸런스를 찾은 느낌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굉장히 영한 태닌인 것 같고 태닌이 강하진 않는데 분명히 느껴집니다. 아직까지는 살짝은 조금 뭔가 숙성이 덜 된 느낌이 들긴 하지만 한 3년, 5년 후에 먹었으면 진짜 굉장히 맛있었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드네요. 오랫동안 에이징하기는 힘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년, 5년 후에 땄으면 정말 맛있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일단은 그 과일의 향과 과일의 노트들이 워낙에 잘 살아 있어 갖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태닌들만 조금만 부드러워진다면은 되게 또 새로운 매력을 갖는 포텐셜이 느껴집니다. 이 와인 같은 경우는 12개월 동안 오크 숙성을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9개월 동안 이제 병 숙성을 더 한 다음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와인도 비비노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카르투샤, 에보라, 콜레이타, 틴토 레드와인 2015년 빈티지 총 6,403명이 레이팅을 해갖고 평점이 4.3점이에요. 와, 어떻게 진짜 20부라는 와인이 4.3점을 할 수가 있지? 6,000명이 평점은 미친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와인에 대한 평을 내리자면은 제가 4.3점까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거뜬히 4.0점 정도는 할 것 같아요. 충분히 굉장히 맛있는 와인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 와인의 가격대 20불대라는 거 그거를 감안하면은 진짜로 이 price to quality ratio는 정말 뛰어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오늘의 제가 특별히 기대하고 있는 화이트 와인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마셔볼 화이트 와인은 카르투샤를 먼저 맛봐야겠죠. 그래서 이 와인의 라벨을 또 잠깐 보자면은 카르투샤 그 아래 에보라라는 도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브랑코라고 써 있어요. 브랑코. 포르투갈어로 브랑코가 화이트라는 뜻입니다. 꼴레이타 이 빈티지는 2017년도고. 자, 이 와인이 들어간 품종은 두 개의 톡차 품종들이 들어가 있어요. 포르투갈 고유의 품종들인데 하나는 안타옹 바스라는 품종이 70%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린토라는 품종이 30%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와인은 오크통 숙성을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스테인리스 스틸 통에서만 9개월간 이 숙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크를 전혀 보지를 않았고 그 다음에 이걸 숙성하는 동안에 on the lees, 그러니까 효모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9개월간 그냥 숙성을 시킨 거고 중간중간에 바토나시를 했다고 합니다. 바토나시라는 거가 이 와인을 계속 위에서부터 이 막대기로 이렇게 눌러주면서 그 안에 있는 와인이 계속 이렇게 그냥 휘저어주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야 그 와인 속에 들어가 있는 이 효모 같은 것들이 그냥 아래에 가라만 있는 거가 아니라 이 와인에 섞이면서 그 맛을 계속 이 와인에다가 베이도록 합니다. 바토나시. 어쨌든 9개월 동안 스테인리스 스틸에서 on the lees로 숙성을 하고 바토나시를 했다고 합니다. 약간 토착 품종들이긴 하지만 향 자체는 익숙한 향이에요. 약간 샤르도네 중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샤르도네 향이 납니다. 와, 근데 이 와인의 향이 샤르도네스럽긴 하지만 정말로 우아한 향이 나네요.
이 향을 맡으면서 약간 제 전반적인 그냥 에너지가 우아함의 에너지한테 이 뭔가 순간적으로 홀린 듯이 정말 평온이 느껴지는 그러한 향입니다. 마치 진짜로 여기에 몇백 년 동안 이 수도회에서 이 오로지 하느님에 대한 숭배만을 생각하면서 최고의 정성을 들여갖고 이 포도나무 하나하나에게 물을 주고 그거를 보살피던 그러한 카르투지안 수도승들의 이 노력이 여기에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잘 익은 복숭아와 살구, 이러한 과일의 향이 느껴지고요. 뭔가 꿀스러운 것도 느껴지고 멜론스러운 것도 느껴지고, 향만 맡았을 때는 이 와인이 진짜 입속에 들어가는 순간 저의 영혼을 한번 깨끗하게 닦아줄 것 같은 그러한 향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향을 맡으면서도 힐링을 받는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맛을 보겠습니다. 진짜 힐링이 된다. 향에서 느꼈던 그러한 살구와 복숭아스러운 게 그대로 입으로 전달되는데, 와, 이렇게 부드러운 와인이 있나 싶네요. 진짜 뭔가 솜보다도 부드러운 것 같아. 진짜 이게 입을 넘어가는 순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우아함이 전체 입을 감쌉니다. 와, 산도가 없는 것도 아니고 너무 강한 것도 아니고 이 우아한 느낌을 주는 데 있어 갖고 100% 딱 그 느낌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정도의 산도가 정확히 완벽한 수준의 밸런스로 여기에 살아있네요. 달콤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과일의 달콤스러운 느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전혀 이 와인을 마시면서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그러한 측면에서도, 이 스위트네스 측면에서도 전혀 없어요. 스위트 와인은 아니지만 전혀 그 부분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이 와인이 on the lees로 숙성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효모스러운 게 딱히 막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샴페인을 마실 때는 바로 그 아름다운 효모 딱 여기 있다 이게 느껴지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의 그냥 여기에 살짝 감미가 된, 그냥 정말로 이 와인의 우아함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 수준이지 내가 효모야 라고 느껴지진 않네요. 근데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 와. 자, 이 와인의 평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17명이 레이팅을 해갖고 총 4.1점입니다. 이 와인이 19달러로 제가 산 거를 감안하면은 4.1점인 거는 진짜 대박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카르투샤의 이 레드랑 화이트 이 두 개를 비교하자면은 저는 단연 화이트를 더 좋아합니다. 이 화이트는 저한테는 오히려 이 화이트가 4.3점인 것 같아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정말로 우아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포르투갈의 탑2 컬트 와인 중에 하나, 베라망카를 드디어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자, 이 와인의 이름 베라망카. 제가 알기로는 베라가 배고 망카가 망고를 뜻해서 약간 배와 망고 이러한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의 정확한 어원은 나와 있진 않고, 이 베라망카라는 이 와인은 독특하게도 원래 이 카르투샤 와이너리 거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원래 카사 아그리콜라 조세 소아레스라는 다른 와이너리에서 처음에 시작하는 브랜드였는데, 그 와이너리에서 이 카르투샤라는 와이너리한테다가 이 브랜드를 그냥 줬다 그래요. 왜냐면 여기가 비영리 단체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나도 기부를 하겠다. 그래서 이 와인 브랜드를 기부하겠다. 이렇게 해서 기부를 받게 된 그러한 와인 브랜드인데, 그것도 독특하지만 이 기부를 하면서 조건이 하나가 있었다 그래요. 이 와인 브랜드를 기부하는 대신에 당신들이 만드는 여러 와인 라인 중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와인들만 사용해 주십시오. 여기 에우제니오 잘메이라라는 이 비영리 단체에서 만들고 있는 와인의 라인이 한 8개인가? 어쨌든 다양한 가격대별로 라인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최고급 라인인 겁니다. 베라망카.
이 베라망카에 말씀드렸듯이 레드는 400불이 넘고요. 화이트는 또 반면에 놀라울 정도로 가격대가 착합니다. 35달러고요. 이 와인이 만들어진 품종은 아까 이 카르투샤의 화이트랑 같은 품종이에요. 그래서 안따옹바스랑 그 다음에 아린토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갔는데 여기에서는 안따옹바스 70%에 아린토 30%였다면 여기에서는 안따옹바스 60%에 아린토 40%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품종은 둘 다 이 포르투갈 고유의 토착 품종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따라 볼게요. 이게 비록 둘 다 같은 포도밭에서 자란 포도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깔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은 처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포도 자체가 정말로 포도송이 하나하나를 봐서 진짜 품질이 좋은 포도송이만을 일단은 여긴 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포도 품질의 포도들만 쓰기 때문에 일단은 색깔이 더 진하고 살아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얘는 숙성을 좀 더 시킵니다. 얘는 스테인리스 스틸 통에다가 9개월을 숙성시키는 반면에 얘는 12개월 동안 숙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병숙성을 6개월을 더 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오크 숙성은 하지는 않아요. 자, 지금 색깔을 보고 있는데 이 색깔이 진짜 진한 금색이에요. 그러니까 색깔이 진하다는 게 아니라 금색 색깔이 진합니다. 정말 되게 금색 색깔이고 와, 이 정도의 금색 색깔은 거의 일반적으로 화이트 와인에선 보기 힘들고 거의 소테른 정도가 돼야 이 정도의 금색 색깔이 보이는데 정말로 아름답게 빛나는 금색의 색깔이 이 화이트 와인에서 납니다. 정말로 되게 컨센트레이트 돼 있는 품질 좋은 포도를 썼다는 그러한 이제 표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향을 맡아볼게요. 와, 이 와인은 아까 이 카르투샤만큼의 그 우아함이 그대로 있지만 거기에다가 조금 더 복합미가 있네요. 살짝은 조금 더 이 삼나무 같은 그러한 약간 나무의 향도 나고요. 뭔가 밤의 향이 살짝 나기도 하고 약간 레몬 잼의 향이 나기도 합니다. 독특해요. 딱 레몬 잼. 굉장히 특별합니다. 자, 그러면 맛을 한번 볼게요. 와우, 표정이 아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3단계로 나눠졌어요. 맛이 진짜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 아까 마신 카르투샤랑 비슷한 우아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났다가 그 다음에 약간 파도가 밀리듯이 새로운 향들이 계속 시차를 두고선 나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진한 맛, 약간은 그 나무의 맛이 느껴지기도 하고 살짝은 약간 해물스러운 해물 음식들의 스러운 맛이 느껴지기도 하고 살짝의 오징어의 맛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미네랄리티가 느껴지기도 하고 굉장히 복합미가 있는 와인인 것 같고 진짜 우아함을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서로 다른 매력들이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제 입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가 정말 특별합니다. 이 와인이 가격이 35달러일 뿐이지 정말 품질 자체는 뭐 그냥 50불, 100불짜리 와인의 품질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두 개의 와인이 지금 살짝 칠링이 돼 있긴 하지만 많이 칠링이 돼 있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사실 원래 추천하는 화이트 와인 먹는 온도보다는 조금 더 올라와 있는 상온에 가까워진 온도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이 온도에 먹어도 너무 매력적일 만큼 오히려 진짜 고급 와인일수록 이렇게 조금 더 상온에 가까워졌을 때 그 매력들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와인들은 전형적으로 그러한 와인들이네요. 그리고 이 와인의 맛에 이 와인의 이름 베라망카의 이 베라, 이 배 그거에 걸맞게 진짜 아름다운 배의 맛이 있네요. 약간 뭔가 너무 막 시트러시한 라임이나 레몬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이 배 정도의 그러니까 정말로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자극적이지가 않으면서도 매력이 넘치는 그러한 이 맛인 것 같아요. 너무 맛있고 이 와인들이 이 속해 있는 이 카르투샤 와이너리 포도밭 자체가 테루아가 일단 토양이 그라나이트, 화강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라나이트만의 이 진짜 풍부한 미네랄들이 엄청 많거든요. 화강암에는. 근데 그 미네랄리티도 잘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시진 않지만 그러면서도 미네랄리티도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경험이고 한번 비비노 평점을 보겠습니다.
카투샤 와이너리의 페라망카 브랑코 화이트 와인 2016년 빈티지. 총 2,654명이 레이팅을 해서 점수는 무려 4.6점. What the literal fuck?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와인을 마시고도 이렇게까지 좋은 평점을 유지하지? 제가 4.6점 이러한 평점을 유지하는 거는 10만 원대 아래에서는 이러한 평점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경이롭습니다. 이 와인의 저의 평점은 4.4점. 너무너무 맛있고 이 두 개의 와인을 서로 이렇게 그냥 바로 옆에다가 놓고 비교하니까 더더욱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같은 와이너리에서 자랐지만 정말로 이 품질의 차이, 그 다음에 숙성 기간의 차이, 그러한 것들로서 서로 맛이 다를 수 있다는 거가 너무나도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지역, 포르투갈이라는 지역의 와인, 그 중에서도 남단 알렌테쇼 지방의 와인들을 한번 알아봤고, 이렇게 같이 테이스팅을 경험해 보면서 일반적으로 흔히 접하지 않았던 굉장히 특별한 지역의 와인을 같이 맛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와인들을 맛보면서 정말로 이 화이트 와인의 매력에 제가 진짜 매료가 됐고요. 더군다나 이 와인들을 정말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정말 자신들의 삶을 바쳐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던 그러한 수도승들이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림을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마시니까 정말로 맛이 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포르투갈 와인 편 또 한 편 같이 여러분들이랑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그러면 전 또 다음에 재미있는 와인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And as always, drink a lot of wine and enjoy life. Peace! 나는 너의 알라딘 아니야, 지켜주는 알라신도 아니야, 그저 혼자 가만히 기다리던 주인이 여바로